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축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만개미 한성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년 그 연휴 때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뭐 코로나19 때문에 몹시 그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또 뭐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신축년 첫날 시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첫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부터 시장은 불을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르는 강세장을 불마켓, 이게 황소 얘기하는 거죠. 불마켓.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베어마켓, 곰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부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불러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소띠해의 첫날인 만큼 이 불마켓이 어떤 거다 하는 그 진술을 오늘 제대로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외국인들조차도 장 초반에는 좀 이게 사태 관망을 하려고 도대체 이제 새롭게 해가 바뀌면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보일까 하고 조금 좀 두들겨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약간 매도 사이드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그 매수세가 이어져서 뭐 거의 1조 가까이 내리 퍼붓는 그 기관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도 막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끝무렵에 오후로 가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그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장이 마감될 때는 외국인들도 순매수가 842억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선물 쪽에는 좀 파는 걸로 이렇게 해칭을 좀 해놨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2,900을 그냥 넘은 게 아니라 2,944.45, 70.9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퍼센테이지는 2.47%가 오늘 하루에 상승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뭐 코스닥도 선전했는데 코스닥이 뭐 0.95% 오르는 거는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그렇게 됐고,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1조 286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3,78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대단한 진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환율도 1081원 70전 4원 60원 다시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그 대형주들이 이 토네이도 이렇게 불면 막 바람 타고 집 날리고 이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마치 그런 종이 조각 날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가볍게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아침부터 불을 댕긴 건 그동안에 이제 뉴스로 전해졌던 현대차가 삼성 SDI 그 전지를 달고 전장차 그걸 제대로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자동차, 뭐 일부 제약주 이게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그냥 딱 흥분하기 좋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직 오늘의 흥분이 좀 안 가라앉았다 이러면 좀 조심하세요. 흥분을 좀 가라앉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흥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 시장에 불을 댕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큰일 했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가 세계 마켓시어가 최고서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우리가 뭐 30몇 프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즘 전기차 얘기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2차 전지를 이제 만든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기가 팩토리, 뭐 테라 팩토리 등등해서 많이 만든다는 소식은 전해지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지원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전기차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차가 굉장히 열 몇 가지 종류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도 이제 귀추가 주목돼요. 야, 전기차 이게. 근데 이제 뭐 자질구레한 전기차가 그렇게 이제 많이 되면은 이제 그 전력의 문제, 공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건 전기차를 만들려면 뭐예요? 플랫폼. 현대 기아차가 이미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2차 전지를 얹어서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그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 그룹사 그 오너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군데,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뭐 SK나 이렇게 어쩌 한 군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받겠다. 어디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전지, 2차 전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현대차만큼 굉장히 손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일부 3처제 아닙니까? 이거 다 여기 그럼 여기도 갖다 쓰고 여기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한 군데랑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참 돌이키기 되게 어렵고 생산은 쫓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해결을 한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3사 입장에서 보면 세계에서 랭킹 5위 안에 전기차라도 5위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를 배제하고 뭐 어디다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쪽이 다 좋다. 이제 그런 설계가 연초에 빵 하고 뉴스로 터져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 유동성도 많고 잔뜩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이거를 딱 때려줄 수 있는 기폭제가 그 뉴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뭐 만나고 뭐 5명 이상 못 만나지만 가족은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교류하고 또 그동안에 텀이 있었으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뭐 올해를 또 돌이켜보면서 주식시장 얘기를 안 하실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구나. 부동산보단 주식을 사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은 점차 법적으로 뭐 그래도 오른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자기가 꼭 필요한 살아야 되는 거 이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이제 발생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몸으로 못 느끼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뭐 누가 많이 가졌다고 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큰 목돈이 필요한데 주식 투자는 뭐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대로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대로 참여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 의미가 또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폭제적인 뉴스가 불을 댕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이 확 타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누가 뭐래도 2021년 올해 주식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연말에 계속해서 특집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내용상으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종목들이 설 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설뱀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랄 때는 추석 때 뭐 설날 이렇게 돼야 새 옷을 얻어 입어요. 설뱀이라고 그래서 새 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 막 동네 나가서 자랑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죠. 아무 때나 뭐 입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 각 종목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뱀을 입고 자랑한 거다. 그래서
나도 뭐 세력이라면 뭐 하지만 나도 이렇게 팬이 있어.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LG화학은 LG화학대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난 이 정도 팬이 있어. 이거를 이제 뭐 자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화려함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성탄 특집 또 연말 특집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그래갖고 제가 그 종목들을 제가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해가 꺾이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영상으로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상당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이 뭐 댓글 쓰셔가지고 그 중에서 상한가 간 어떤 종목이 있는데 많이 못 사서 안타깝다, 뭐 아쉽다. 그렇죠. 늘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뭐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운이 좋아서 맞힌 거지 제가 무슨 뭐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주식을 고르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게 그냥 아무거나 사면 주식 사면 대충 오르고 쟤네가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우리도 이 정도 올라가면 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될 게 3월까지 한계 기업들, 듣도 보지도 못하던 이상한 기업들, 지금은 거의 죽었지만 뭐 세력이 와서 살린대더라, 뭐 새로운 신사업이 있대더라,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기존에 좋은 오늘 보셨죠? 저렇게 큰 주식들이 종이 조각 날르듯 저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유동성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종목을 가서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종목을 고르는 일은 올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늘 그래요. 시장은 늘 서둘러요. 미리 땡겨 쓰고 시장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주가가 그냥 팍 솟았다 조정받고 또 팍 갔다 이렇게 하지 이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빨랫줄 잡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시장은 늘 서둘러요. 왜 서둘까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서둘러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왜 서둘까? 남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유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나와 같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남보다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 올해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가면 길게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또 이런 단점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작년에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도 야 이건 녹록치 않네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조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주식을 산 평균 매수 단가가 저 밑에 있고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평균 매수 단가와 가격에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은 조종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팔 사람 팔고 새 사람 들어오고 이래서 이 평균 매수 단가가 현재 가격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격이 좁아져야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뭐 이러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이나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랑 이제 쭉 해오신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 많이 우리가 구성했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나눠서 구성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딴 데선 거의 메인으로 늘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다. 그 좋은 종목들만 우리가 이제 구성하고 있어서 오늘 뭐 이제 뭐 이익 시연을 조금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오늘 가격이 바로 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말 연시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도 보고 뭐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관론도 사실은 기관론이나 경계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던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 길게 보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와서 그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되게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예, 오후 한 3시쯤 이제 뭐 좀 지나면 이제 해가 지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의미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예 듣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이 상투라는 사람이 더 나아요. 지금이 상투라서 고꾸라집니다. 이게 오히려 그건 뭐 자기가 이러이러한 분석으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가긴 갈 건데 뭐 단기간 너무 올라서 조금 뭐 어쩌고 이거는 뭐 얘기해나마나 한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시장을 딱 보면 이제 오늘 자기 상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이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곧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게 2021년도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건 진짜 더 웃기는 해석이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이게 뭐 저거 노름 용어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게 그 돈 잃은 사람이 약 올르니까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주식 시장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증권업계에서 40몇 년을 있다가 은퇴한 사람조차도 이 2,900을 넘어서 가는 이 세상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엿다 대고 뭐 시장이 뭐 고꾸라지니 뭐 계속 가니 이것 자체가 의미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몇 포인트 간다 이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 거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너 주식시장 어디까지 가봤니? 아무도 답할 사람 없어요. 왜? 미래를 먼저 산 사람이 지금 여기 존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의 시장을 보는 우리 시각은 너무 비관론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흥분해서 야 이거 첫날부터 올해 대박 난다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비관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흥분도 하지 말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딱 2가지예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 2번째는 매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2. 왜? 꿈속에 갈비 뜯다가 말면 더 약 오르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연말에 드렸죠.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오늘 변동성 한번 보세요.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날라서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오를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지난 연말에 1월 4일 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할 거다 상상하셨어요?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느냐며.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정해졌어요. 하나,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 2번째, 매매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 시장이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 투자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제 대개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은 그 매매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업종에 대한 분산도 그렇고, 뭐 지수별 분산도 그렇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시장은 지금 뭐냐면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이게 개인이 지금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개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개인이 얼마예요. 근데 또 종목별로 주요 종목을 보면 진짜 웃겨요.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는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는데
또 카카오는 개인이 팔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8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6,569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뭐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나 자세히 뭐 종목 이런 거 하기도 싫고 그래서 뭐 하면 그냥 삼성전자 사지 이런 개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삼성전자 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한 특징이고, 작년에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때려대는 삼성전자를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서 결국 개인이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83,000원 될 때까지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하는 세력이라면 좀 우습지만 주도하는 그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있는 투자 주체가 개인인데, 개인은 이게 이렇게 응집력이 없어서 누가 뭐 진두지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다 각자 도생인데,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는 공통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오늘 막 이랬다가 내일 그냥 팽개치고 내일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이렇대더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대 이러면 막 확 굉장히 빠르게 기관은 뭘 이렇게 따져가면서 움직이는 게 내부 지침도 있고 있는데, 개인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맘인데 뭐 내가 깨져도 이거 자르고 뭐 일로 가야 되겠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 작년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주도주가 딱 정해져 갖고 상당 부분 끌고 왔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것들이랑 키 맞추기 현상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시장의 활약을 얻고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올해부터는 매매 방법을 잘못하면 1년 내내 쫓아다니다 끝난다. 우리가 악몽을 꾸면 1년 너무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냥 잠 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좋은 주식, 제가 늘 얘기해요. 너 돈 벌고 있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벌 수 있어? 이거 맞는 종목을 미리 갖고 있다가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와서 오르면 일부 팔아. 오늘도 그거 하신 분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 이상 먹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0%는 난 팔겠다. 그래서 이익 시현하고 나머지 들고 가고. 근데 이익 시현 30% 했는데 다음날, 다음 날도 안 내린다. 그럼 조바심 치지 마세요. 그건 내려요. 반드시. 왜? 이런 로테이션이 빠르면. 그러면 또 그것만큼 채워놓고 그게 실적이 좋은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좋다더라 그래서 이거 팽개치고 그거 쫓아가면 2년 내내 쫓아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 손해만 보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와중에 이제부터 화두로 등장할 게 뭐예요? 실적이에요. 1월 8일 날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죠. 환차 문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 주고 처리될 건지, 주주 환원책은 우리 기대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시장의 화두가 아주 부드럽게 실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아니다. 첫 끝발이 속끝발이다. 불 끝발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진짜 개끝발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하시면서 1년 내내 이걸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브런치 카페 보시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계속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아는 만큼 돈 버니까. 이번 주는 제가 전환사채를 좀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교환사채나 BW, 인수권부사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올 들어서 두 번째 날은 과연 어떤가,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